올해 2분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한 차례 끝났습니다. 베스트셀러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역풍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런 말들이 이제 실적 발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애플이고 구글이고 빅테크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글도 구매 부문을 축소한다는 말이 들리고 메타도 신사업 프로젝트들을 많이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좀 상반된 이야기처럼 보였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평소보다 좀 실적 발표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올 2분기는 좀 자랑할 게 많이 없는 실적이다 보니까 불량상하지 않던 이야기들 그리고 좀 장기적 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좀 유의미하게 보았던 테크 러버로서 굉장히 반가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달 26일 이제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전망을 볼 때 딥테크와 컴퓨터 과학에 투자하는 우리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맞는 전략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구글이 이번에 뭘 잘했느냐 보면 기본기에서 잘했어요. 구글의 검색 광고 매출이 이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를 냈거든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침체되는 와중에도 저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온 부분이었는데 구글의 기초 연구와 관련이 됐나 봅니다.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AI,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구글의 기본기의 저력에 어떤 영향을 줬다는 거겠죠. 또 이런 말을 해요. 구글에는 구글 리서치 팀이 있는데요. 성과로 초거대 AI인 람다2, 팜, 그리고 미네르바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익숙한 단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IT 뉴스를 좀 꼼꼼히 보시는 분 같아요. 대부분은 워낙 인기를 끌었던 AI인 알파고가 은퇴하고 나서는 어떤 연구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글이 말한 장기적인 투자가 향하는 방향,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AI가 2016년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 구단과 경기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2017년에 세계 1위였던 커즈 구단도 이기면서 알파고는 목표를 다 마쳤다. 이제 알파고가 더 이상 바둑을 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데미스 허서비스 딥마인드 CEO가 알파고 연구팀은 앞으로 과학자들 암 등 질병 치료, 에너지 소모 감축, 혁신적인 신소재를 찾는 데 집중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알파고는 무대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최근에 딥러닝의 대부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님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동안 심층 신경망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이게 정말 학습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던 상황에서 이걸 꾸준히 연구하셔서 학습을 실제로 해내서 이미지 인식률을 크게 높이셨어요. 그때부터 이 딥러닝이라는 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10년 동안 거의 모든 분야,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검색, 언어 번역 이런 데까지 다 쓰이게 하는 딥러닝의 제대로 된 창시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2013년부터 이분이 이끌던 DNN 리서치라는 업체가 구글에 인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의 석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리서치에 이제 웬만한 기술들의 어떤 바탕을 깔아주신 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제 구글의 기초 연구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딥마인드가 알파고 이후에 2020년에 내놓은 알파폴드가 있어요. 이거를 생물학 분야에서 50년 만에 이룬 최고 성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폴드가 해결한 일이 무엇이었냐. 보통 단백질이 20여 개의 아미노산이 이제 복잡한 사슬 구조로 연결되면서 3D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단백질 구조가 수십억 종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제 과학자들이 해독한 게 10만여 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폴드가 나오면서 이걸 정말 빠르게 이 구조를 해독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1억여 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가 해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예상되는 부분이 뭐냐면 암, 당뇨,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기존에는 치료가 어렵다 이런 병으로 알려졌던 것들이 단백질 구조 해독으로 이제 이거에 맞는 치료법이라든지 약 같은 거를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약도
이제 화학 물질이고 또 단백질 구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대요. 그래서 제약 부분에도 정말 큰 성과라고 합니다. 구글이 사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헬스케어, 의료, 그리고 제약 분야까지 갈 수 있는 밑바탕을 지금 꾸준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초거대 AI로 불리는 팜입니다. PALM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IT 업계의 화두가 뭐였나요? 모든 대기업들이 다 이제 초거대 AI를 만들겠다. 흐름이 이제 붐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팜, 이건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기초 해결 목표가 뭐냐면 전 세계인들의 농담을 모아가지고 이걸 해석하고 이게 왜 웃긴지 밝혀주는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농담이야말로 사실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정서의 총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해외에 사는 입장에서는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려 5,400억 개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연결한 커다란 시스템으로 학습을 시킨 거라고 합니다. 팜을 풀어서 쓰면 Pathways Language 모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커다란 도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딥러닝의 경우에는 어떤 학습 예시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뉴런을 사용해가지고 판별을 해요. 팜의 경우에는 특정 뉴런만 활성화될 수 있게 한 거예요. 어떤 예시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뉴런만 활성화돼가지고 이거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도 그리고 이걸 판별할 때도 시간과 효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사람의 뇌가 무언가를 판독할 때 이제 전체를 다 쓰지 않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인식할 때 그 해당 뇌 부분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해서 기존 딥러닝 영역이지만 인간이 사고한 학습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 예상에는 이게 추가로 5년 정도는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글이 이걸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구글이 이제 최근 지난 5월에 열린 I.O.에서 선보인 대화형 AI 람다2 대화형 챗봇인데 최근에 그 구글의 르모인이라는 선임 엔지니어가 인간과 비슷한 지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 대화형 AI인데요. 이걸 비롯해서 팜도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대한 마일스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시나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알고리즘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사람들의 정보를 잘 읽어서 검색 광고 같은 기본기에 일단 충실하고요. 또 구글이 키우는 게 유튜브예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유튜브를 기반으로 앞으로 쇼핑에도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광고 이후에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는 건데요. 광고의 검색에 있어서도 사실 장벽을 크게 낮춰주는 게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일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광고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지 검색, 음성 검색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2가지 이상의 감각을 활용한 멀티모달 검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 구글 검색, 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 기초 연구들이 합해지다 보면 구글 헬스, 자율주행이든 어떤 분야든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순다르 피차이가 말한 장기적인 전략이 실제로 맞아떨어질지 확인해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심해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요. 지난해에만 알파벳이 투입한 연간 R&D 예산이 315억 달러에 달합니다. 약 41조 원인데요. 지금 꾸준히 10% 이상씩 늘고 있어요. 이 기초 연구가 어떤 식으로 구글의 경쟁력과 실적에 연결될지 이걸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